요즘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2년 후에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군 관계자 발언까지 나온 상황. 김혜송 KBS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 일단 최근에 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좀 강화했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로 했던 거죠? 네, 1월 31일 사흘 전입니다. 그때 오전 6시부터 다음 날인 그제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그리고 함정들이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중국의 전투기 또 초계기 등 34대가 탐지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20대는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거나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네. 또 중국 함정 9척이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타이완군은 이번 사례를 빼고도 1월 한 달간 중국 군용기 355대, 또 함정 107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탐지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함정 9척을 중국이 동원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 직후에 중국이 벌였던 군사훈련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잇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 전략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서는 늘 강경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렇게 유독 이런 군사적 위협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매체들 보도를 보면은 네. 중국의 이런 무력 시위가 최근 타이완의 대외 행보와 좀 관련된 대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역했습니다마는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앞서 2027년 안에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네. 이 데이비슨 전 사령관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어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국 대통령 당선인과 타이완 총리와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 당선인과 지난달 말에 차이잉원 총통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전했었는데요. 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 총통하고 전화를 했던 거는 2016년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또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에 이어서 오는 4월에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다시 타이완을 찾을 것이라는 보도가 전주에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중국에서 신경을 곤두세울 만한 소식이죠. 신경 곤두세우는 만큼 실적 군사적 위기감 조성 외에 외교 당국에서도 계속 뭔가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일단 파벨 체코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벨 당선인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 내정 간섭이다. 네, 그러면서 강력한 불만과 또 단호한 반대를 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밖에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 보도, 그리고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8명이 타이완을 주권국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한 연구원의 견해를 이용해서 중국이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미국이 라인을 계속 테스트한다면 중국은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위 군 관계자가 2년 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내용입니다. 네. 미 공중기동사령부의 마이클 미니헌 장군이 장병들에게 메모를 보냈는데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이 2년 후에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네. 내용입니다. 현역 지휘관인 미니헌 장군은 2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 중국과의 전쟁을 예견했는데 그 이유로 타이완과 미국의 정치 일정에 주목했습니다. 네. 내년에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팀, EU, 기회가 2025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국방부 입장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또 미 의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간의 찬반 양론이 맞섰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자국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은 되지만은 그렇죠. 이런 전쟁이 날 거다 이런 발언은 오히려 부작용이 좀 없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런 상황들 타이완에서는 직접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타이완 쪽에서도 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2주 전에 타이완 우자우시 외교부장이 했었는데요. 지난달 18일 영국 스카이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이 4년 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 외교부장은 2027년이면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4번째 임기에 접어드는데 3차례 임기에서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다면 타이완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의 국회의장 격이죠. 그 유시콘 타이완 입법원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네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방미 일정이 현지 시간 오늘까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이 와중에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네. 만일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중국하고 타이완 사이의 긴장은 더 고조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지금 신냉전 체제는 굳혀지는 것 같고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송 해설위원이었습니다.